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예, KTN 한국방송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팬덤 여러분, 예,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예, 자, 방송을 하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요즘 보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러니까 시도스에 지금 돌아가는 현 상황을 매일말 알려주니까 예, 팬덤들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뭐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워낙 분탕질하는 분들 때문에 예, 근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보니까 참 장수하시겠습니다. 네. 예. 그 아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엄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래 사실 것 같고 무병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시더스 회복에 아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핵심 엑스맨들, 예, 뭐 엄, 손, 김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엄윤상 그 변호사가 앱 공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부 반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억지를 부리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 자, 그다음에 그 검사 구형에 나온 거, 예, 그거를 뭐 결론도 안 난 거를 그렇게 도배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예, 자꾸 희망 고문을 하고 그냥 회장님 그래서 신격화시키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 본인들이 회장을 죽이는 걸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의도가 있나 어떠 그러는데, 아니 KTN 한국방송에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방송인데 그리고 이상은 회장 제가 10월 19일 날 인터뷰도 해봤고 그분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 후에 또 뭐 이렇게 수재의원금 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이러면서 제가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보도도 많이 했고 인간적으로도 좀 그런 친근감도 느꼈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민낯으로 드러난 거를 잘 해결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자꾸 아닌 것으로 하게 되면 더 어려운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의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KTN 한국방송에 대해서 뭐 그 이상한 회장이 뭐 이렇게 뭐 글을 써서 다 편지를 했다 그러는데 여보세요, 엄윤상 변호사님, 그런 개인 편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합니까? 그건 당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 놓고서 무슨 뭐 법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그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예, 내가 정식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23만 팬덤이 당신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답을 안 하고 이걸로 답을 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엄 변호사. 그래요. 그래도 저도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부터 나올 때 이랬잖아요. 뭐냐면은 나는 이상은 회장하고 악수도 한 번 안 해봤다고.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거는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대통령한테가 상소문도 내고 이렇게 한 거를 여기 뭐 천하에 다 드러나게 얘기했고, 엄 변호사님, 내가 당신한테 하나 물어볼게. 꼭 신부름 좀 하나 해주세요. 이상은 회장한테도 내가 대통령에게 보냈던 상소문을 갖다 편지를 보냈어요. 받았는지, 그럼 안 받았는지, 받아보고 읽어본 소감을 한번 내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거기에 내가 단 한 가지도 회사를 갖다가 폄훼하는 말이나 아니면 이상은 회장에서 명예실추시킬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고 어디 치우치지 않았어요. 대통령 가까이한테 보내는 이 상소문에는 아름다운 꿈,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세울 수 있는 꿈, 인류의 민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꿈을 꿨던 이 백성이 하나 있었다. 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각하가 알고 꿈을 이루어달라고 냈던 내용 한마디 보면은 거기서 나의 중심과 이게 다 나와 있고, 회장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에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었던가를.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보면 내가 실망하는 게 뭔가 이제 아세요?
이상을 회장서부터 역시 경영에서부터는 별로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직장생활만 오래 했고 금융 조금 알고 그리고 사업해본 게 협동조합에서 조금 해보고 그리고 이게 뭐야 저기 인테리어 인테리어 사업 조금 해보고 이게 경영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그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그리고 경영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이런 걸 다 진단을 해야지만이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자, 그럼 진단도 안 해놓고 이게 되겠느냐고. 자, 근데 이걸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다가 그 상소문이 워낙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뒤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엄 변호사에게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방송을 거의 한 3개월 정도 했거든요. 12 사건 이후로 PD 수첩부터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계속 방송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김상인 대행 이제 뭐 그만둔다고 하는 내용 그거 할 때 잠깐 봤다 그러잖아요. 그걸 잠깐 하나 본 걸 가지고 저를 평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팬덤 여러분들이나 여기 뭡니까 플랫폼장, 본부장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KT 한국방송의 김홍건 대표가 어떤 방송을 해왔는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MBC도 내가 해결해주고 국회도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계속 방송했잖아요. 그 편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얻었어요. 저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희망을 찾았다. 그리고 방송을 하루도 안 나오면 우리는 궁금해하고 불안하다. 근데 그래 잠깐 방송 하나 본 거 가지고서 김상인 대행이 나가니까 그럼 엄윤상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는 겁니까? 지금 방송을 그렇게 3개월씩 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주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분이라는 걸 내가 아니 법률 지원 단장이 이런 거 하라는 게 법률 지원 단장입니까 그래?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봤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앱 공지에 대해서 반박을 어저께 아주 신랄하게 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 보세요. 엄윤상 변호사 보세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네이버 카페 보면 이제 그게 다 나오는 건데 이걸 좀 또 키울 수가 있나? 잠깐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엄윤상 변호사 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지극히 개인의 의견을 부산의 모 조직과 함께 SNS 대응팀이라고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조회수 조작하고 댓글 강제 작성 및 등등 24년판 드루킹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부산에 생사하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그 SNS 팀장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우리는 순수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는 드루킹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지금 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저기 공지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아니 우리 방송도 했었고 내용은 다 아는 건데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너무 억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처음부터 엄윤상 변호사님 요거는 누구나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엄 변호사 보세요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엄 변호사 보시기 바랍니다. 엄 변호사님한테 정중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엄 변호사님, 정말 시더스를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 게 있으면은 회장님의 침지를 받아 갖고 왔다고 해서 3월 3일 날 받은 걸 갖다가 15일서부터 발표한다고 14일 날 발표를 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아 갖고 오면은 좀 객관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 같으면 진짜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직원들하고 만나서 진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들 중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불러갖고 이렇게 해서 본부 직원들과 본부장들하고 협력하에 부천 팬덤 비대가 이렇게 발대식을 했으면은 너무너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내가 지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좋아. 그럼 요번에 해놓고 어제 당신 반박물 내는 게 이렇게 볼 때 진짜 당신이야말로 본사 직원을 끌어안고 싶을 마음 한마디도 없어. 또 하나 본부장들 갖다가 저기 하고 같이 갈 마음이 0.1%도 없다는 걸 내가 또 확인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갈 마음이 있고 합력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본부장들과 단장들이 얘기했던 해서 올린 앱공지를 가지고 사실 당신들이 이렇게 한 거는 존중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도 당신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존중한다. 그리고 이 절차상 이런 게 있는 걸 우리 한번 만나서 풀어보자. 일단 전체가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6개를 다 갖다 놓고 홀딱 다 뒤집는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게 같이 가고자 하는 많은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땐 너무너무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뭐 번번이 당신은 법률지원단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지금도 말하는 거 봐. 방송하는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한 게 부천 팬데믹 거기에서 스튜디오 만들어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지금은 또 부천 팬들이 거기 가갖고 다서 얘기하잖아. 이건 한쪽에 치우쳐갖고 당신이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자,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한번 좀 몇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마이크 좀 해주시고. 네. 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본부장들 그 회의에서 나온 이런 사항들도 이렇게 다 올렸던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제 본부장들의 공지 사항이 어떤 회장님의 어떤 그런 거 전혀 없이 바로 해피캐시 앱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어떤 뭐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잠깐 얘기해볼게요. 저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예. 세 번째를 조금 올려주세요. 예. 자, 예, 됐어요. 예. 지금도 말하는 걸 볼 때 본부장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회장님한테 말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절한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예. 우리 이상은 회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직원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장을 직원은 원해요. 본부장들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회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표이사를 원하는 게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3개월이나 이거 가면서도 팬덤들에다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돈 달라니까 그건 말 한마디 안 해요. 직원들 격려하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본부장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딱 한쪽의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해갖고 그리고 접견 변호사라 그러면 당신만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주관적으로만 다 떠들고 앉았잖아. 그러면 직원도 필요 없고 본부장도 필요 없고 단장들도 필요 없고 이 사람들 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이랬는데 당신도 또 여기 뭐 따돌려놓고 얘기하면 당신 기분 좋아요? 단장 따돌려놨어. 직원 따돌려놨어. 이사들 따돌려놨어. 그리고 이분들을 왜 그렇게 아까 말할 때마다 들어볼 때 이상은 회장님 개인적으로다가 명예를 실족시키는 걸 삼가달고 그렇게 아니 이상은 회장님이 그렇게 당신 신이에요? 그분이 흠이 없는 분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그러면 나는 진짜 처음에는 내가 이분 지지하지만은 지금은 볼 때는 경영자로서도 지도자로서도 직원 감싸는 마음, 이사들 감싸는 마음, 팬덤들 사랑하는 이거 말 한마디 안 내놓고 딱 한쪽에 치우쳐서 말만 하는 거 볼 때는 평상시 이상은 회장답지가 않아요. 여기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나 한쪽에 전부 다 설득당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해지고 오는 게 사인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한쪽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 이상은 회장도 평소에는 그렇게 객관적이질 못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합리적이질 못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회장으로서요, 사장으로서요, 대표이사로서야 뭔가 이런 전체를 보면 차통이 없어. 정체성이 없이 말해야 되지. 그래서 누가 중간에 이렇게 자꾸 정체성을 망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제가 안타깝게 보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예. 자, 예.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회장님 현재 진행 중인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행여 저도 이제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팬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조금 악용하는 측에서 이제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재판부나 이렇게 전달될까 봐서 항상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길게 말씀을 너무 길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91로 어제 갈게요. 그 회장님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이 앞에 들을 얘기 있습니까? 앞에 그 저기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건 어디? 조금 더 지나가면 있어요. 지금 조금만. 보석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되고는 전적으로 이제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재량사항이고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할 거냐, 구속으로 재판할 거냐,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때 10월 13일 날 회장님이 구속되실 때도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 보석에 대해 재판부의 재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거기다 뇌물 주고서 그거 해결하려고 들었던 건 왜 칼이요? 거기는 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재판부라든가 여기에 재량권에 있는데 거기다가 한 뭐 여기 뭐 10억 주고 그렇게 하고서 보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그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지금도 얘기하면은 근데 지금도 당신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를 보석에 있어서도 재량권 말 이렇게 싹 비켜가 저렇게 비켜가고 이걸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한 번에 탁 터져서 나왔을 때 뿅 가게 실실하게 만든 이게 예방주사를 왜 맞아? 지금도 너무 이 한마디로 참 이 말하기에 참 그린데 요거 조금 더만 더 내려가 보면은 조금 더 갈까요? 이제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무죄의 그 판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없다고? 그 저기 무죄랑 상관없다고? 여기 보석 여기 기각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이제 변호인으로 한 명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다만 그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에 그럼 존중 안 하면 어떨까요? 판결하고 기각했으면 어떤 그런 당신이 뭐래 존중하면은 그 기각이 그 저기 뭐 아이고 재판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주에 한번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요.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도 그때 재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회장님 뭐 개인 사건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회장님 뭐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뭐 적견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언급한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저희 업무 목소리가 범위에 작으니까 조금 더 올리세요. 모든 세 번째. 민사 사건은 제가 좀 이제 더 담당을 올리세요. 하고 있고요. 됐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뭐 변호인들하고 뭐 협업하는 게 이렇게 그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건도 제가 그 담당 변호사님하고 항상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했고 하고 있고 요건 그 구형이라고 그러죠. 구형이 이제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법의 그 구형 자체가 상당히 세게 돼 있습니다. 세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참으로 이제 부적절하고 일부 그 방송에서 이거를 그대로 공개하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나 이제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제 개인적인 이런 사건이고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심한 이후에 이제 구형이 나왔다는 그건데 제가 그 변호사님하고 소통한 그 사건 내역에만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회장님 그 친필 서신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 네, 그래 여기 잠깐.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언 변호사가 말하는 걸 보면은 자, 20년 된 사건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변호사로서 이런 말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을 만나본 적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선 뭐라고 말할 게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해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이거 뭐 여기 회장이기 전에 피적이 이게 뭐야? 여기 뭐 가야자 이러다 버리면 이러면 그쪽에 말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 또 어제 뭐 손혜진 씨가 얘기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서 너무너무 이 얘기도 사실상 이상은 회장이 처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개인 사건이지만 왜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덕의 소치입니다. 어째다가 여기 사실 여부를 갖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기라 그러면 또 여기 하겠습니까? 이래 말하든 저래 말하든 이거는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게 두 번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딱 덮는 말을 해버리고 그런 말이 나오게 했던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논하지 말아라. 이렇게 덮어버려야 되거든. 그게 아니고 20년 전 사건이다. 그리고 머리 쓰다듬은 거다.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어제 같은데 이게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광식 본부장이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당했다고. 그럼 2학년 때 2, 3, 4, 5, 6 한번 생각해봐. 이게 5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그런 식으로 당했다. 이런 말이 꼭 나와갖고 무슨 뭐 득이 된다고. 이게 덮을 걸 덮어버리고 덮으려면 아예 부덕의 소치로 다 얘기하고서 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됐다. 그리고 이걸 논하는 만큼 나도 이미지를 맺지만 그 피해자 얘한테는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두 번 다시 입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20년 전 사건이다?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5년, 2학년 때에서 6학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이래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 사건에 대해서 이래고 구형난 건 구형난 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돌아다니는 말이, 그리고 또 여기 말 나왔으니까 손혜진 씨한테 물어볼게요. 여자분들이 남자에 대해서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서 내 이런데 남자들이요 재혼을 하든지 이래 봐봐요. 애들 보고 재혼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 애들 보고 재혼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 안 되죠. 그건. 네. 그 여자 보고서 재혼을 하지 애들 보고 재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 보고 재혼하려면 입양을 해야지. 이런 남자 그런데 마치 자기가 금방 나서 친딸하고 아빠하고 엄마 저기 딸하고 이 사이에 말하는 것 같이 딸인데 이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않겠어요? 이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그냥 얼마나 미화를 시키고 막 이렇게 사실상 그리고 더 하나 실제 사실 혼인관계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사실 혼인관계라고 또 이래 말하는 거. 그것도 내 가정의 문제니까 입을 다물이세요. 이랬으면 끝나는 문제요. 이런 걸 뭐 이렇게 떠벌리고 저거 누가 떠벌리고 앉았는데 참 해도 어이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본인들이 아주 지나치게 포장하고 가리고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점점 뒤집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듣겠습니다. 네. 재판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졌고 오늘 또 회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뭐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지만 회장님이 한 2차례 정도 언급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뭐 결과에 대해서 마치 이제 유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결과가 이거는 무죄다. 이것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일견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 그 다음에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들은 그 어떤 그런 사건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향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마치 유죄를 주장케 하는 그런 말씀이나 회장님의 도덕성에 완전히 같다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이렇게 그 질문도 많으시고 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 삼성동 건물 매각권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질문이 참으로 많았고 그때 김상인 대행이 혹시나 뭐 회장님만 누가 될까 봐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그때 뭐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기하진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바로 그 KTN 한국방송 관련한 말씀입니다. KTN 한국방송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다 아실 텐데 며칠 전인가요? 그때 김상인 대행이 그만뒀을 때 방송을 제가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때 김홍건 대표님하고 최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던데 저는 뭐 잔치집 그 분위기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상인 대행이 이제 그 물러나는 것이 KTN 한국 방송에는 그렇게 이제 좋은 그런 소식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이고 이제 엄윤상 변호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좋은 시절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방송에서 이제 중립을 지키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이 많아요. 꼭 제 지적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런 그 팬덤들의 지적이 많고 결국은 이런 그 기존은 우리 시저스 그룹이나 팬덤들한테 좋지 않는 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해서 향후에 이제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중립적으로 이렇게 좀 방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리고 특히 당신이 볼 때 그래 보아서 그렇지. 회장님 구형 났을 때 그거를 그렇게 도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거기 그 얘기 나왔어요. 결과가 나지 않은 잠깐. 사건들을 왜 그렇게. 자, 회장님의 구형, 7년 구형이 나왔다는 것을 왜 이렇게 도배를 하듯이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18일? 3월 18일이 아니죠? 저기 3월 여기 13일. 예. 13일. 13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일 날 그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엄윤상 변호사 당신이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회장님의 친필 갖고 왔다고 그래서 여기 뭐 G1 마케팅, FSD 마케팅 그 설명회를 14일 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 임명식을 그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합리적으로 이걸 제기했어. 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그런 개인적 리스크로 해갖고 7년 구형이 나왔다 이걸 덮어버리기 위한 쇼맨십으로 14일날 그걸 당신이 다 발표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갖다가 계기를 해서 광고를 한 거예요. 그 솔직히 그러면 그런 사건을 놓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뭔가를 진실을 자꾸 가리고 덮고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액션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걸 해놓고 합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 마치 회장님만 인권이 있나? 어쩌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거기에다가 늘 얘기하는 것만 뭐 25억 조각 아니 어떤 최모식이라고 하는 목사 그 사람은 10억 짜고 다 끝나가고 뭐 끝난 건데 왜 그걸 갖고 얘기하느냐고 7년 구형받은 건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 왜 사실을 사실대로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이거 역시 이상은 회장이 이것뿐만이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상은 회장 살리는 차원에서 이거 방송을 해줬어. 회사 살리는 차원에서 또 방송해줬어. 무조건 불법도 덮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짓을 하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돕는 거지. 부도덕한 앵글에서 무조건 회장이 했으니까 다 덮어주고 이거 면죄부 주고 꼭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도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도배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 제공은 당신과 부천 팬디베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누구를 경인본부를 중심으로 하고 뭐는 이라고 이 얘기를 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13일 날 검사 구역 나온 거를 사실적으로 내가 여기 덮어버리라고 하는 당신들의 그 의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도배한 것 같이 이제 띄워서 방송하게 된 내용일 뿐이지.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덮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아까 저도 이랬잖아요. 개인적 사건이고 이거는 아주 좀 중형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7년 일하니까 그것도 솔직히 당신도 얘기할 때 봐. 그 성추행 사건은 아주 이게 여기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다. 이 소리를 못하고 그거는 그런 거는 뭐 성추행 소리를 이란던가 성폭력이다 이런 말 아예 입에 꺼내지도 못하면서 이걸 입에 올려내렸다면 그것 때문에 막 여보세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사실 체크도 안 하고 사실 검증도 안 해놓고 다 말하듯이 한쪽에서만 편협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본인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앞에서 진행 그리고 조금 이따 더 보겠지만 그래 조금 이제 보고 나면 나머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배하듯이 그렇게 하는지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시더스 그룹을 위해서 그걸 공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팬덤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장님이 잘못되기를 바래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의심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도 제가 한마디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 회장님이 그걸 도배를 한 거는 회장을 위한 것이냐 회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의도가 그리고 여기 의도가 뭐냐고 모르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또 이래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또 다시 한번 말투가 네. 말꼬리를 저기 흐리는 사람들은요 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말을 항상 흐려요. 네. 불투명해. 네.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똑똑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네. 말투만 봐도 네.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네. 예. 그래 지금도 여러 번 우리가 제기를 했었는데 당신은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옥중경영이라고 하는 거. 신탁이 됐을 때 이해되면 권리가 어떻게 넘어갔고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할 경우 같으면은 이게 뭐야? 이 오히려 죄를 키우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제대로 좀 해줬느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어.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내가 욕한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 부분은 다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돌리고 그냥 누구한테 충성된 강아지처럼 이래갖고 회장님이 얘기하는 것만 받아다가 나벌나벌 이쪽에 얘기하는 것만 받아다가 나벌나벌 이래고 팬덤들한테 다 욕먹는다 그랬는데 그거 뭐 욕먹는 것만 봤나? KTN 방송에 칭찬하는 방송에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당신 눈으로 오늘부터 좀 확인 좀 해봐. 그게 한쪽 얘기만 거 한쪽에만 서서 얘기를 했지. KTN 방송에서 나오는데 댓글을 이거 다른 거 정말 오늘도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KTN 방송이 없으니까 우리 살만치 않습니다. 진짜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서부터 아주 살려주는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댓글마다 그 방송마다 댓글 달리는 것이 그 증거가 나오는데 어찌 변호사가 돼갖고 그 뒤에 댓글 달리는 걸 하나도 안 읽어보고 말하는 것 같지. 아 김상인 된 그 얘기만 듣고서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 이 정말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회장님이 그 김홍건 대표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편지를 쓴 것이 맞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김홍건 대표님 제가 주소도 모르고 이상한 회장하고 내가 잠깐만요.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당신 바랍니다. 큰 실수한다는 걸 내가 먼저 회장님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김홍건 장로님, KTN TV에서 저 이상은에 대한 방송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저에게 접근하여 변호사 선임을 해달라고 해서 애써 해주었더니 사실과 다른 변호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자기가 마치 회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 누설을 변호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말이 워낙 청산유수라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핑계대어 갖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옥중에서 이상은. 자, 잠깐만요. 저도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 내용으로 봐서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상한 회장이 저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예,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민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필적 감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확인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엄 변호사님한테 다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엄 변호사님은 진짜 여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렇게 책임질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도 방송하면서도 저희들을 안 쳐다봐요. 밑으로 눈을 다 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김홍근 대표님하고 방송하는 걸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그거 전달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면은 안 되겠어요? 물어보면 내가 당장 가르쳐줘. 오늘 방송하던 게 왜? 당신 명함 나한테 주고받았잖아. 그럼 나하고 통화했잖아. 그런데 내 전화번호가 당신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알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유본부장도 저 명함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런다는 그런 사이라니까. 네. 그래 놓고 나서 이걸 갖다 전달할 방법도 없고 내용도 이래고 난 다음에 마치 내가 볼 때는 아주 엄윤상 변호사님 당신은 당신다운 일을 했다, 나 이래 생각해요. 아니, 변호사가 됐다는 게 난 지금 의심이 가요. 이제 그 얘기는 좀 조금 전에 지난번에도 봐요. 저게 구정 밑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성희 변호사님을 갖다가 해임한다.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 귀하 이래서는 그 편지를 와 거기서 받아갖고 나왔으면 당사자가 이성희 변호사한테 그거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는 안 갖다 주고 김장인 당대한테 갖다 주고 그러고 나한테 앱에 먼저 공지하고 그것 때문에 이성희 변호사한테 지난번에 많이 욕도 먹고 막 이래 놓으면서도 그때도 그렇게 아주 배달부를 배달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요구도 먹고 같은 변호사라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도 또 편지 전달을 이런 식으로 한다? 아유 진짜 얼마나 이렇게 비사실적이고 합리적이를 못하고 객관적이를 못하는 건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윤상 변호사 말이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시더스가 회복이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이 낭떠러지로 밀고 있어. 네. 회장님 하면서 가서 사인 한번 받아온 것이 뭐 엄청난 것처럼 지금 제가 이상한 회장을 어떻게 잘못되게 하려고 절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잘 돼가지고 무죄되고 이러면 좋죠. 근데 그거는 희망 고문밖에 안 되는 거고 현실을 냉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앞에 가서 옛날로 얘기하면 간신입니다. 간신. 네. 그렇게 알랑거려가지고 사인 받아온 걸 무슨 엄청난 큰일을 한 것처럼 호도해서 지금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3만 팬들 전체의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저께와 오늘 보니까 부산 또 행사했잖아요. 네. 그걸 누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예? 오늘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회사를 진짜 시더스를 살리고 정상화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본부장들한테도 그들이 했던 걸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으면 아니 회장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단장들한테 그 직원한테도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거 받아갖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해서 합의될 수 있도록 이래고 그걸 전달해가지고 이런 화합하려고 하는 거는 요만큼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또 회장님한테서 친필 아침에 가고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가갖고 그거 다 읽어주면서 참 감정 발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 여성들 같으면 다 사실보다는 감성에 젖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감성 발휘하고 감성 막 이렇게 호도하는 일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홀딱 다 KTN 방송에 넘기고 또 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난 초질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0.1% 행복한 부자, 대한민국의 강대국
그리고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세워서 인류의 뛰어난 민족을 세워가는 그 하늘의 뜻을 갖다가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심부름하고 싶어서 여기 나와서 방송하지, 다른 의도는 0.1%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같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급 받아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심부름한 이런 사람 아니라고. 여기 우리 김문경 대표도, 전에 대표님도 한 번도 얘기해서 무슨 지원하면 10원짜리 하나 지원받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방송, 언론 보고마, 거짓말, 여기 뭐 거짓 단어, 이게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글을 가지고 사기 언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기 언어에 물들어 있는 방송과 언론을 살리는 말, 생기를 불어넣는 말, 이 말을 하면서 언론 보고마라고 하는 말, 진짜 방송 보고마라고 이런 하늘의 뜻을 봐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면서 부탁 들어가면서 시더스를 살린 그 노하우를 갖고 MBC도 살려야 되고 그걸 갖고 한국 방송을 살려야 된다고 이거 나누면서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무슨 흑심이 있어서 회사의 경영권을 뺏는다는도, 경영에 참여한다는도, 이렇게 입이 있고 혀가 있다고 해서 막 말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니까 남도 그런 것처럼. 정말 대표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저기 동기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나와서 하는 말, 내가 한 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내 이게 뭐야, 권장해야 될 신종 직업이고,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시더선 살아나야 된다. 4차 산업혁명 해피캐시 솔루션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사랑한다. 오늘도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갖고 와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동기가 이렇게 불순한 게 남도 다 동기를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방송하는 이유도 진짜 물어보고 얘기해요. 지금 뭐 변호사라고 하니까 자기가 엄청난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법원에 조정위원 제도가 있어요. 네. 저도 며칠 전 또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조정위원으로 가면 이분들이 오는 거예요, 변호사가. 예. 원고 피고 언제 맡아서 이제 딱 오거든요. 네. 내가 이런 분들 만나면 아주 뭐 사정없이 혼내줍니다. 네. 예. 당신들 정말 원고 피고의 마음을 알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질질 끌어가지고 네. 돈을 더 벌겠다는 그런 속셈이 뭐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변호사님 법을 좀 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대학 법학과 3학년에 편입해서 2년간 공부를 했어요. 법을 제대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나도 MBC 언론 보고만 시킬 때 법을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정말 내가 화가 나는 걸로서는 정말 이건 정말 약관데 네. 정말 시더스를 정말 살리라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네, 당장 내가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나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성희 변호사가 엊그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엄윤상 변호사 네. 해임시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 그런 권한이 있는가 봐요. 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네. 예. 자, 뭐 마무리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더 들어볼까요? 뭐 더 들어보려 만한 얘기인데. 뭐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여기 이거 방송하지 보세요. 이걸 다 부인한 거 보세요, 네. 이게. KTN 방송에서는 나에 대해서 방송하지 말아달라 이래고,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성희 변호사 보고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상훈 회장이 저렇게 말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직원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부터, 그럼 직원들이 지금 이제 한 것 같으면 폰지 사기, 1조 원대가 넘는 폰지 사기에 거기에 연루됐다 이래갖고 잡혀가면은 구속될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직원들이 여기 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공을 갖다 누가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누구요? 모함하는 소리 좀 작작 좀 해요. 이성희 변호사 같은 사람은 시스템 코리아가 이상훈 회장이 이거 안 적도 없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우리 이미경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소문해갖고 부탁하고 그랬는 다음에 가서 만나게 되고, 만나기 전에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저기 하나님의 법 이런 책을 넣어주고 읽어보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지하고 난 다음에 만난 거예요. 어딜 뭐 몇 년 전서부터 저기 뭐 작당을 해갖고 모함을 해갖고 회사 죽이려고 한 것 같지 왜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발 좀 없는 말 만들고 가리고 덮고 숨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 나와서 우리들한테는 눈 똑똑하게 뜨고 정면으로 바라다 보면서 그러면서 방송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그 부산 행사도 약간 내가 생방송하는 거 봤거든요. 네.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 예, 한심한 일이고 뭐 제주도 한다 뭐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헛짓을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우리 팬덤들 네. 혼란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직한 변호사는 이승희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상헌 회장이 예전에 그 존경받고 신뢰받던 지금 고난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은 벌써 이게 검사 부영 7년이면요 성추행에 관련된 것은 최고 중형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유죄로 가는 겁니다. 예, 무조건 유죄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재판부도 관심을 가져주죠.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결과는 뭐 안 봐도 정말 뻔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이런 판에 엄민상 변호사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임명장도 주고 뭐 행사에 보니까 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네. 결국에는 시대에서 회복을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엑스맨 중에 한 명이라고 확실히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엑스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조직을 파괴시키는 사람을 네. 엑스맨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 마무리할 말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네. 정말 이런 방송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2월 말에 명절 두고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2월 말 3월쯤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를 놓고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사실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게 2월, 3월 달이 될 거라고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김상인 단장이 그만두는 게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도 당신처럼 너무 진짜 정책 발표라든가 정상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팬덤들이라니까 이 사람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주고 정책 발표를 안 내고 대안책을 안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한 거는 나쁜 사람이고 대책 안 세워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 건가요? 어쩌면 이렇게 원인 제공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떠드는 놈은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진짜 간에 붙었다 쓸겠다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라라고 어떤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팬덤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누가 더 객관적이고 어떤 것이 사실 좀 합리적인 말인가 이런 걸 놓고 보세요. 오늘도 이제 이 집회하는 걸 딱 보면서 진짜 본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갖다가 본부장들과 이 사람들이 성명서에 예배 공지 때문과 그거에 대해서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 너희들은 떠들지 말든지 우리대로 간다. 망하든 말든 FSD 출범시켰으니 FSD 가는 거다. 지원 마켓으로 간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 독주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회장을 위하는 겁니까? 시더스를 살리는 겁니까? 팬덤을 위하는 겁니까? 정말로 누가 할 말을 당신이 하고 있는지 내가 역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팬덤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과 엄윤상 변호사가 하는 방송 다 좀 들어보세요. 누가 더 신뢰감이 있고 객관적인 거를 변호사가 돼서 사실 검증을 누가 안 하고 있는가를 사실 검증을 해서 알려줄 걸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밝은 모습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KTN 한국방송은 공정하고 정직한 방송을 합니다. 네. 중립이라는 거는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지 나쁜 짓 하는 거를 가지고서 나쁜 짓 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직한 방송을 계속 할 테니까 네. 팬들 여러분들 믿고 네. 끝까지 보시면서 네. 위로도 받고 네. 또 희망도 가지길 바랍니다. 네. 자, 찬문TV 최종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